고시 공부하는 게 뭐냐? 결국 내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냐? 그런 고민 때문에 저는 고시를 안 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만 물어라. 이젠 그만 묻고 써라. 독일 사람도 이제 그 이상 모른다. 독일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가 내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근본적인 의문이 해소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법의 정신은 사랑이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 이건 전에는 그 생각 못했죠.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죠. 애를 쓰는데 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 저를 모델로 한 거예요. 이제 이 나이에 걸맞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지금 내년부터의 삶이 조금 기대가 돼요. 편안하셨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자주 오시는 집이에요? 예, 제가 즐겨 오는 집입니다. 예. 단골. 이 집을 아주 즐겨 오는데 작년 여름인가 인허값이 오르니까 한동안 손님이 쫙 빠지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고등어 조림도 하고 뭐도 하고 민어만 했던 집인데 그런 식으로도 막 노력을 하더라고. 여기서도 경쟁을 이 사람들이 막 피부로 느끼면서 살겠구나. 시장 경제에서는 경쟁이 필수적인 거죠. 그게 없으면 시장 경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시장 경제가 작동하지 않지. 시장 경제 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경쟁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품질과 가격 중심의 경쟁이라는 이야기고, 자유로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쟁에 들어갈 때, 아니면 경쟁할 때 아무런 제한 없이 해야 된다. 근데 이게 가격에 대해서 막 이제 서로 싸게 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 도움이 안 되니까 옆에 집하고 사이에서 야, 우리 얼마 이상 받기로 하자 하고 칼퇴를 하면 소비자들은 가격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잖아. 아니면 이 집이 잘 되니까 옆에 집을 막 인수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 지역에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때부터는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이 줄어지는 거야. 우리나라 공정이 자꾸 강조되는 이유는 뭐냐면 공급자가 독점이야. 아니면 과점이야. 그러니까 불공정한 걸 자꾸 불평할 수밖에.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 불공정한 거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불공정한 것의 가장 근본 원인은 이쪽이 독점이에요. 공급자가 독점이어서 그래. 그러니까 독점을 경쟁시켜라 말이에요. 경쟁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엔타이트러스트라는 게 뭐예요? 기업 분할도 하고 해가지고 독점화되면 분할해가지고 경쟁시키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그런 자유를 보장해주면 공정의 대부분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보장해주자는 말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오해되냐면 독점 기업에게 마음대로 하게 해주자 이렇게 오해돼.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했잖아. 네.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니라 마켓 프렌들리가 돼야 된다니까. 기업이 아니라 시장이 작동하게 해야 돼. 기업은 그 안에서 마켓이 잘 작동하면 친경쟁적인 기업은 크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소멸돼. 그 당연한 거라고. 이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나라의 정권은 야든 여든 보수든 진보든 시장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아야 돼. 시장이 기본이다 하는 헌법이 그렇게 보장했으니까. 우리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경험이 없어. 그 시장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자꾸 선거법에 정부가 개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정부 개입은 가능하면 경제 분야에서 안 하는 게 옳거든. 대신 틀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틀을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고 그 내용에 들어가서 어떤 프로세스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간섭하지 말고 자식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틀은 엄마가 잡아줘야지. 응? 그러나 내용에 대해서 너무 간섭하면 안 돼. 그래서 경쟁은 소비자한테는 가장 좋은 것이요. 사업자들한테는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경쟁이 각 분야에서 잘 되면 가장 좋은 제품이 가장 싸게 공급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만족을 누리는 거죠. 법학 교수가 된 거는 잘한 일 같아요. 처음에는 교수 될 생각이 아니었거든. 난 교수보다는 좀 더 액티브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좀 적극적인 일. 이때까지는 지금 제가 강의를 쭉 해왔어요. 정년하고 나서도 5년간 강의를 해왔었는데 나누는 것이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경쟁이 좋다면서 니는 왜 혼자 하냐? 응? 서울법대에서 경제법 교수는 내 혼자 했거든. 너 왜 독점하고 있냐? 그래서 티오를 앉았어요. 학생들이 받아 듣고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 그 표정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기쁨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공정한 경쟁이 되게 하느냐는 법이 할 일이 아니에요. 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어떻게 제거해 줄 거냐. 불공정한 행위들을 어떻게 하면 금지해서 시장에서 그런 행위가 없게 할 거냐 하는 것만 할 수가 있어요. 법률가는 부정적인 것만 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것은 시장이 하게 하고 긍정적인 것은 기업이 하게 하고 법률가는 경제 질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법적으로 좀 이렇게 선을 명확하게 그어주려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이게 우리 법대생들의 모토였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젊은 날 그렇게 보냈죠. 이 법대 전착기가 1940. 저희들 때도 열심히 고시 공부해가지고 출세하겠다는 생각. 또 어떤 경우에는 여기 내가 있을 것 같아. 결국 고시 공부하는 게 뭐냐? 결국 내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었죠. 사실 저도 법과대학 들어와서 1학년 때 그런 고민 때문에 저는 고시를 안 했거든요. 저는 고시를 안 하겠다 하고 마음먹었던 것이 그 길보다는 전 딴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혈서입니다. 우리보다 3년 선배, 서종환 선배가 쓰신 건데 그러니까 68 부정선거 그거 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 70년도에는 교련 반대 하다가 71년도에는 유신이 나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헌법이 법 중에 법이다. 법 중에 가장 최상위의 법이 헌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던 헌법이 하루아침에 확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이 10월 유신의 이념을 반영한 헌법안은 전체 국민의 열렬한 지지 속에 채택되었으며 박정희 후보가 2357표, 무효가 2표 당선된 것으로
그래도 법은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보장하고 그 민주주의의 기초다 이렇게 배웠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그게 와르르 무너지니까 우리가 믿고 있던 그야말로 법 중에 법이 하루아침에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받았던 좌절감은 엄청났죠. 그러니까 다시 난 법을 안 해야겠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법은 다시는 안 하겠다 하고 제가 시골을 내려갔었어요. 법 가지고 오는 일이 아니다. 안동에 산 게 15년, 서울에 산 게 55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동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서울에 훨씬 더 오래 살았어도 저는 그냥 안동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제자 중에 이렇게 저를 묘사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스님은 세계관은 진보적인데 윤리관은 보수적이다. 생각은 자유롭게 나누되 삶의 자세는 저는 상당히 엄격하게 자기 통제,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요새 막 이제 좀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이 진보적이라고 하면서 삶도 뭐 그냥 막 사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있었어? 그래요. 애들 잘 있고요. 내 삶에서 가장 아팠던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제일 아팠던 부분일 거예요. 안채가 여기 있고 사랑채가 있잖아요. 그 어머니의 그 한없는 사랑. 저는 이 쟁기질까지 해봤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나이에 쟁기질 경험한 사람이 없는데 젊은 지론이 남자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된다. 나중에 안 할 값에라도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알아야 시키더라도 시킨다. 그래서 뭐 그냥 했어요. 일 열심히 배웠지. 그래서 공부할 소리는 한 번도 안 들어보고 맨날 일하러서 들으니까 일하기 싫으면 오다가 저쪽 낙동강 건너에 퍼프라 숲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두워서 책을 못 볼 때까지 책을 보고 있다가 그러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집 오면 일해야 되니까. 어렸을 때 이것도 참 귀했어요. 옛날에는 뒤에 이 호두나무도 있고 앞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감이 아주 우리 집 감이 이제 물감이라 그랬나? 네. 그래서 아주 맛있는 감인데 그걸 보면서도 마음대로 따먹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늘 이제 저게 몇 개월인지를 계산하고 계시니까. 오, 실하다. 좋네. 아주 실하네. 근데 생각이 좀 틀려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공부가 가장 쉽대요. 난 그거밖에. 어렸을 때부터요? 예. 그럼 낙동강 물이 비가 와서 물이 많으면 가지를 못해요. 학교, 남선 초등학교까지 가려 그러면 이 개울을 2개씩 건너가야 되는데 겨울물이 넘쳐갖고 못 가잖아요. 그러면 형은 책고자기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저 산으로 넘어갔어요. 산으로 해서 학교 갔어요. 딴애들은 물 많으면 좋죠. 학교 안 가. 그랬나? 서울에 가서 합격했다고 했더니 일희일비다 그러셨어. 왜 일희일비일까? 그냥 기쁘기만 하시지. 응? 그랬더니 이제 뭐 합격한 거는 즐거우나 학비를 마련해 주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일희일비라고 그러셨구나 하고 생각했죠.